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참으로도 많은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에는 이런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 이 시간에는요,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뭘 할 때 진짜로 행복해지는지를 배우는 건데요. 1년 동안 행복 수업을 듣고 나면요,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내가 뭘 할 때 진짜로 행복해지나? 비단 학생들만 고민해 볼 문제는 아니겠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한 번쯤은 떠올려보는 수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네,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씁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다단계 업체가 지난 분기보다 늘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다단계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그쵸. 그래도 이렇게 는다는 건 그만큼 현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정말 그 명문대 학생들도 이 다단계 대학생들 대학생들도 이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빠지기도 쉽고 이렇다는 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이제 그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살펴보면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인지적인 능력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취업 그런 걸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현실 사회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떤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정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내가 뭔가 붙잡고 싶고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단계랑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현혹되어지고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줘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삶에 대한 희망. 네.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제 다단계 가면 왜 다이아몬드 등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 교육에, 얼마씩 번다. 내가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서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부적인 그런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거기에다가 쉽게 번다. 그런 게 두 가지 요소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좀 고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왜 이제 수법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면들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피해를 많이 입히는 행동들을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대출 알선도 막 해주고 하고 단체 돈 합숙시키고 교육하고 막 친구들 막 이렇게 돈 뜯어오고 네, 그리고 잔뜩 사가지고 반품은 안 해주고 자기가 사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덤태기 씌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끔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방법들을 혹시 하더라도 이게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재정과 그리고 삶을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있는 굉장히 큰 희망 같은 거를 그 다이아몬드 등급에 계신 분들이 보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아까 왜 독일에 있는 행복 수업처럼 네. 사람이 과연 힘든 시기를 겪게 하는 그걸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원동력이 뭘까. 그래서 그것이 사입이나 다단계 업체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 정말 삶에 지치고 어렵고 정말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 같은 거를 좀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좀 미혹시키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이 필요하구나.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단어 있잖아요. 희망이랑 고문이랑 합해서 희망 고문이라고 네네, 맞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희망은 있어야 되지만 그쵸?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심리 네, 상태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좌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네. 희망을 줬다 줬다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예. 아닌 건 아닌데.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들어보면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존적인 부분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힐링 라디오 94.5 이제부터요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샵 0945번이고요. 전화는요 02771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실장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즉석 엄지 상담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급한 분들 문자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샵 0945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윤정 상담실장님께 상담을 원하는 분이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의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해서 3살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이 있는데요. 아이 낳고 집에서 아이들만 보살피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우울해집니다. 대화할 상대도 잘 없고 또 친구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꾸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네요.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잘 커서 좋은데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함을 떨칠 수 있을까요? 네, 둘째를 낳고 네, 얼마 안 우울감이 생겼다. 네, 예. 많은 여성들이 산후에 첫 아이 출산하고 나서 겪는 산후 우울보다 둘째 아이를 낳고 겪는 산후 우울이 거의 많아요. 거의 98%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예.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 모유 수유가 언제 끝나셨는지 좀 궁금하고. 네, 그럼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당시에는 우울감을 못 느끼다가 모유 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둘째 낳고 나서는 거의 100%가 산후 우울을 경험하시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친구도 없으시고 집에 가만히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은 우리가 이제 그 우울감이 빠져 있는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인 지지와 돌봄 그리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도 굉장히 많지만 어른들이 다른 성인 어른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친밀함은 좀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이들하고 경험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을 좀 밀착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경향도 집착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실 거는 남편분하고 최근에 데이트는 언제 하셨는지. 못하죠. 이 상황이면 3살짜리.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가족에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이들을 꼭 어디다 맡기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는 시간. 네. 꼭 가셔야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주부들이 뭘 많이 하냐면 이제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등록하셔가지고 뭘 배운다던가 일을 해본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도 친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수다를 떨 대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10시 타임이 그 타임이래요. 티타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이런 그 카페나 이런데 네. 애들 이제 어린이집 좀 보내놓고 나면 엄마들이 이제 3-4번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있었던 힘든 얘기, 스트레스 이런 걸 좀 푼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마 친구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시니까 이제 결혼 후에 이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 이제 또래의 그 아이들을 키우는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으신 그런 분들하고 좀 친구가 되실 필요가 있고
남편하고도 데이트를 좀 하시고 거기에 이제 내가 좀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찾으셔야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친밀함과 네. 그다음에 내가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루두루의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네. 아이들은 이제 잘 자랄 거거든요. 네, 엄마의 삶을 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들은 잘 자랄 거다. 그럼요. 가끔씩은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자, 다음은 문자 0031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시끄러운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층간소음, 음악 소리, TV 소리 괴롭고요. 때로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무섭게까지 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 걸까요?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제 치료받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사람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소리가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소음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스트레스가 내가 많거나 몸이 좀 피곤할 때 특히나 더 민감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소리를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중에는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도요. 소리를 몸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흔히 이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어려운 힘든 그런 소리들이요. 네. 몸을 파고들 정도로 아픔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캐네스틱한 사람들이 이 민감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네. 이 목소리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이제 보통 때는 괜찮은데 네. 내가 특히 이제 저녁 무렵에 피곤할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몸으로 소리를 흡수하시는 분들은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네. 근육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단단하게.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네. 예. 그래서 몸을 단단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몸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신체를 돌보는 활동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내가 내 상태 관리를 잘해야 외부에서 오는 소음들을 많이 뭐랄까 좀 차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시면 강구를 하셔야 돼요. 정말 소음이 안 들릴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내가 좀 민감성이 있구나.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자기 돌봄을 좀 잘 하시면 네. 사람들이 그 뭐랄까 좀 평화로운 음악이나 그다음에 톤이 낮은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네. 귀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런 교육할 때 그러거든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네. 엄마들이 목소리 톤을 낮춰라.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아이들의 뇌라든가 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톤을 낮출 때가 많거든요. 아주 네. 저는 사실 소리가 되게 크지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어머니들 귀가 쫑긋하셨을 네.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낮춰서. 예, 아들들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사연 주신 분도 이제 네. 본인의 몸을 잘 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라는 아주 독특한 상대한 결과 나왔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전에 CM 가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라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94.5 힐링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침을 완화하고 충치를 예방한다는 발렌타인데이에 주고받는 달콤한 이것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5540님께서 정답 보내오시면서 여자들이 화났을 때도 많이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준비해놨어요. 남편분이신가 봐요. 이 정도 힌트면 아마 정답 많이 보내오실 것 같네요. 자,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이세요? 아, 예. 저는 그 충남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예, 저는 50대인데요. 네. 예. 우리 아들이 둘이에요. 네, 이제 많이 컸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학창 시절에 그 뒷바라지를 잘 못해준 그런 나쁜 있으세요.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 현실적으로 좀 예, 함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원하는 만큼 못해줬다는 그런 미안한 생각과 그 죄책감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마 마음속에 아마 저를 좀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아마 깊이 아마 상처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자책감도 들고 또 이것도 어떻게 해서 잘 풀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할 나이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잘해서 이제 예, 결혼도 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래야 또 차후에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든 가정 생활을 꾸미든 네. 그런 것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나 해서 사실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아유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도 자녀분들한테 무언가를 계속 해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 자책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할 때 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결혼 생활하는 것에도 그렇고 내가 아버지로서 지금도 뭔가를 해줄 것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마음이 많으신가 봐요. 아버님 어떠세요? 네. 물론 네. 많이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혹시 아이들하고 자녀분들하고 혹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느냐 이걸 좀 혹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직은 오픈을 안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시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큼 정말 원 없이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따뜻한 마음들이 있으신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는요 아이들에게 못해주거나 결핍이 생기는 부분에서 애들이 속도 상할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결핍의 부분부터 아이들이 성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는 사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좀 못해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어떠냐, 어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실제로 들어보시면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버님께서 들어주실 때 애들의 원망하는 마음이 스르륵 풀어져요. 왜냐하면 애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주는 건데 이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요. 큰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필요로 합니다. 네. 네. 저는 아버님께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제는 좀 아이들이 장성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좀 이해할 나이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원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애들이 실제로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그때 최선을 다해서 아마 아이들을 보살피셨을 거예요. 물론 아픔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님이 그 죄책감을 좀 덜어버리시는 게 오히려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필요는 있으시겠어요. 전달도 하시고 예. 또 아이들의 마음을 직접 들어도 보시고. 그렇군요. 어렵지 않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아버님들이요 사실 수줍으셔가지고 그걸 못 물어보세요. 네, 아빠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빠 있는 날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네. 아버님들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그 표정으로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따뜻했고요. 아버님들 좀 힘을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네. 자녀들에게 좀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빠들 바쁘니까 물리적으로 네. 못해줬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좀 괜찮습니다. 자책감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전화드리는데요. 네. 저희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겨서 3살 때까지 키워주셨어요. 네. 그 이후에 근데 그 어머니 계신 곳이 시골이라서 아이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4살에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접하게 됐는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결핍이 있는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좀 키워주고 싶은데 수 없을까요? 지금은 몇 살인가요? 네? 지금 5살이에요. 5살. 아, 지금 5살이에요? 네, 네. 혹시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남자예요. 남자아이예요? 네.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으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4살 때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때는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4살의 또래 아이들에게는 사회성이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의 아이들에게는 뭐가 키워져야 되는 때냐면 혹 자기 중심성,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에 주도성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중심에 서고 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뺏고 막 이런. 네, 뺏고. 가서 해코지하고. 네. 그것이 이제 남자아이들만의 사회성을 키워가는 과정인데요. 자신을 만들어가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나다. 이거를 이제 한 5세까지 이게 충족을 못하면 이게 이제 사회성은 언제부터 키워지는 거냐면 충분히 자기중심성이 키워진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때부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해요. 내 왕인 줄 알았는데 네, 왕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개성도 나타내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내가 쟤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열등하거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초등학교 시기에 경험되는 것이 사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의 또래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뭘 하는 게 더 중요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능감.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한 놀이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좀 다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이 나의 계획과 상대방의 계획을 이렇게 절충해가는 거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결핍 혹시 내가 막 시골에 맡겨가지고 결핍됐나 싶은 우려가 혹시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도 어머니의 자책감이죠. 그렇죠. 예, 3년 떨어져 있었던 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뭔가를 못 해줘서 이런 게 네. 생겼나 싶은 걱정인데요. 그렇지 않고요, 어머니 너무 자연스럽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어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도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문자 들어온 사연 잠깐 볼게요. 네. 1122님께서 보내오셨는데 알코올 의존증 같은데 엄청난 중독인 것 같진 않아요. 매일매일 안 마시면 불안하고 그리고 마시면 과음하게 되고 다음 날은 엄청 우울해집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의존증 맞죠? 맞죠. 네. 예. 그 알코올이나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요. 사람들은 흔히 이제 술을 어떻게 끊을까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독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이면에 일 중독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은 모두 필요하냐면 놀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산후우울증 경험하시는 여자분들처럼 네. 일만 너무 매몰하시는 뭐 남자분 여자분이든 네. 그런 분들은 저녁 끝나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놀아도 되고 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우정도 나눠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써버리면 네. 저녁에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면 흔히 폭탄주 같은 거 막 마시고 막 빨리 술 취해서 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또 부족하다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흔히 혼자서 술을 마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외로워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있을 시간은 너무나 두렵고 시간도 없고 내가 사회적인 기술도 좀 부족하면 네. 이게 이제 자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이라고 하는 매개를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이 좀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좀 일을 조금 줄이시고 네. 친구를 좀 사귀시고 이게 좀 네. 도움이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같은 걸 좀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 좀 적어지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런 데잖아요. 일 너무 많이 하면 지쳐가지고 네. 친구 만날 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맥주랑 맞아요. 그 오징어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네. 사람이 신기한 거는요. 네. 지쳐서 정말 너무 피곤하면 흔히 생각할 때 그럼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휴식의 욕구보다요. 재미의 욕구가 먼저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꼭 일을 줄이시고 놀아주셔야 네. 알코올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4247님. 여기도 약간 의존증 같은데요. 제 남편은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복권을 사는 데 쓰는데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예전에 손 케어 받으신 아내분 있으신 남편 사랑하고 한 달에 꼭 20만 원씩 내일을 받아야 되는. 네. 이게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그 사람 재미거든요. 재미군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하고는 뭘 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용돈 그 수준에서 내가 복권을 사든 뭘 하든 이제 그거는 내버려 두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여보 나 저거 되면 못 사줄 거야. 자꾸 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긋고 그 범위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네.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안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재밌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꿈꾸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 가족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 남자들의 그 자책감이랄까요? 자격지심이랄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좀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인 건가 봐.
당신 너무했어. 너무했어. 오늘 이번엔 번호 좀 잘해봤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드리는 거냐면 네. 아내분이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네. 그다음에 지지를 하는 느낌들을 줘야 네. 남편분이 아내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일확천금보다는 내 눈앞에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기 우리 아내분께서 네. 라디오 녹음해뒀다가 들려줘야지 그러다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꼭 한 개는 그시는 게 좋아요. 한 개를 그어서. 한 개를 그어서 20만 원이 생활비 중에 너무 크면 줄여서. 여보 조금 줄이는 게 좋겠어.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상담 받아봤는데요. 현대인들은 외로운가 봐요. 맞아요. 다른 거에 자꾸 의존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네. 그죠? 그 외로움을 나 외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용기군요. 용기예요. 굉장히 성숙한 거고요. 저는 그런 말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자들 특히 약하게 볼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말을 못하면 이게 이제 뭐에 부작용이 생기냐면 정서적인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병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롭구나. 내가 약하구나. 이거를 누구한테만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냐면 친밀한 가족들에게.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또 뭘 잘나서도 아니고 이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친한 가족들이 있다는 게 그게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인데 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친한 가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만만치가 않네. 피곤하게 피곤해도 기분이 좋다. 그렇죠. 쉬는 날 운동 갔던 게 제일 피곤하게 좋죠. 나는 등산하거든. 쉬는 날마다. 아이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자는 게 제일 즐겁죠. 기분 좋은 피곤함을 느낄 때는 어떤 그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됐을 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피로를 잠시 잊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날인 새벽에 2시 들어든 3시 들어든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등산을 해가지고 저녁도 먹는데 피곤하죠. 근데 집에 와서도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자고 나면 개운해져. 내 맘은 새까맣게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피곤입니다. 오늘은요, 기분 좋은 피로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어요. 며칠 밤을 새면서 매달렸던 일이 딱 끝났을 때 그 묵직한 피로감 참 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오셔서 장가가리 꼬시리라 서울의 아가씨 꼬셔서 장가가리. 외출할 때는 자동차 대신에 지하철이나 버스로, 사무실에서 메신저로 대화하기보다는요, 직접 동료에게 달려가서 말하기, 또 손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내기, 주말에 TV 시청 대신 가족과 산책하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이요, 규칙적인 운동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실제로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린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체지방이 더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와, 이 말 들으니까 이 중에 하나씩 꼭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초콜릿이었어요. 예. 7249님,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거네요. 야간 근무 끝나고 걸어서 퇴근하는데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선선하고 제법 가을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네, 정말 하늘이 훌쩍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요. 얼른 가서 자야겠어요. 달달한 초콜릿 정답입니다. 예, 하셨는데요. 7249님, 050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오늘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